안녕하십니까. 댕전나라 공영방송 콩 까는 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긴급하게 편성된 콩 까는 소리입니다. 긴급 콩가소. 오늘 이재명 무죄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 이재명이 왜 무죄가 나냐 하면서 처음에는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좀 하들짝 정말 너무 황당하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했다고 만세를 부르는 우파들이 있어요. 박근혜는 진짜 당연히 죄가 있다는 식으로 우파 중에서 자기 직권을 관리를 잘못했고 재단을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내가 냈네 하면서 좀 지식이라는 애들, 자기는 엘리트라는 애들이 박근혜는 탄핵 받을 만했어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억울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무죄 난 거에 대해서 그러는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재판 최서원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경제 공동체예요? 뭐 때문에 경제 공동체예요? 그거를 엮어가지고 몇십 년을 때려가지고 감옥을 보내고 그런 짓을 할 때는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재판부의 훌륭한 판단이라면서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재판부의 몰락, 사법부의 몰락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면서 고소하다는 생각까지 들면 안 되는 거죠. 됩니다. 고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재명 이라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유튜버들을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니까 마수다던 중계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판결문 선고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문기 관련 사실 무죄. 이거는 1심에서도 무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죄. 말씀드리는 순간 무죄. 마치 어떤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보듯이. 원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어떤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인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나라인데, 우리 항상 월드컵을 하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얼마냐, 8강은 어떠냐, 이렇게. 그리고 항상 또 16강 첫 번째 경기 요즘 48개 나라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16강 그 이전의 단계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첫 경기 시작해가지고 지고 나면은 두 번째 경기에서 경우의 수 다 차갖고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고 저쪽이 어떻게 되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경기 가가지고 우리가 3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고 저쪽이 두 골 차로 지금 져야 되고 2골차 져야 되고 그런 경우에서 막 하다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걸 끝나버리잖아. 말씀드리는 순간 한국 축구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월드컵 예선 탈락 이런 식의 그게 지금까지 어떤 대한민국 스포츠 중계 관행이었는데 그런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 같았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통쾌함을 느끼셨다, 고소함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또한 그런 심정을 가져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식인을 자처하는 이 우파들, 또 우파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또 재판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얼마나 진짜 훼손 자체가 아니라 아예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이 진짜 한 사람을 갖다가 진짜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회라는 거. 그럼 그 사회, 그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눈을 감아왔었거든, 애써서.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사법부의 몰락이는 뭐니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이 유튜버에서 이렇게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분들, 또 특히 이번에 윤석열 탄핵
탄핵을 통해 그 윤석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나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여자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뭐 법률적인 문제나 사실관계나 따지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뭐 이 콩가소샤를 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허위사실 유포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인데 이 16대 국회에서 16대 국회였던 걸 기억하는데 경기도 하남시에서 유성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이 뭐 나는 뭐지 뭐 학벌의 량을 따지진 않지만 굳이 학벌을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왔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그해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 사람이 뭐 만약에 뭐 재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해 대학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시험 보는 능력 하나만큼은 어쨌든 그렇죠. 뭐 상위 최상위권.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굳이 내가 학벌을 얘기한 이유는 이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당선 부여용을 받았어요. 무슨 어떤 당선 부여용을 받았는데 뭐였냐면은 상대방 후보를 해서 저 사람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안 낸 건 맞아. 근데 그 사람이 근로소득세는 냈어. 근데 그거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그 사람 당선 무효용을 받았어. 너무 억울하다. 근데 근로소득세라는 게 뭐야? 우리가 월급 타면 그냥 당연히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종합소득세는 내가 신고해서 내는 거잖아. 물론 상대방한테 무슨 어떤 뭐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수는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안 낸 건 사실이거든.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나 월급 탈 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때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용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세금 하나도 안 냈다는 거는 자발적으로 낸 게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오늘 식으로 따지면은. 그거는 너무 진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사법부의 형태를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실 두 사람만 제대로 조졌으면 뭐 조졌다는 표현이 그런데 두 사람만 제대로 정의롭게 진짜로 어떤 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의롭게 처벌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사건은 없지. 한 사람은 김명수, 이 대법원장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해가지고 9대 0이라고 그러잖아. 뭐 9전 9패. 10번째가 이제 뭐 윤석열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어 앞에. 임성근 검사. 임성근 판사. 민주당이 탄핵했지. 근데 이 사람들이 각하했는데 그때 김명수와 그 녹취록이 다 드러난 거잖아. 맞아요.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사표 내고 있었다 보니까 그 김명수라는 사람이 야 국회에서 탄핵하자는데 네가 사표 내가지고 내가 수리해주면은 내가 국회를 지금 무슨 낯짝으로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늘날 민주당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탄핵을 남발하는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는 그 첫 단추가 된 거라고. 근데 윤석열의 이 김명수를 그때 뭐 이 사실 김명수 이 사람도 뭐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허위사실 막 유포하고 그랬잖아. 맞아. 뭐 그다음에 임성근에서 명예도 훼손했잖아. 그렇지. 근데 왜 처벌 안 받지? 그에 맞춰가지고 뭐 지금 불러갖고 뭐 이 수사는 하고 있나 봐. 근데 그에 불러가지고 처벌을 했어봐 떳떳하게 법에 의해서. 그렇지. 누구예요? 그 문재인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 나가가지고 뭐예요? 전화까지 해가지고 누구 조사라고 완전 찝어가지고 시키잖아요. 그때 저기 뭐야 그 뭐지 어디 또 그 가서 출장 가면서 뭐 비상계엄 뭐 맞아. 박근혜 뭐 김관진 문건. 계엄 문건 나왔다 하니까 뭐 거기서 그냥 뭐 전자문서를 결제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 꾸리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특들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사람들 또 조조. 윤석열이 뭐 한 거야? 뭐 계엄 말고 한 게 뭐 있어 도대체? 그 다음에 또 봐봐 권순일. 그렇지. 김명수 대법원장 그렇게 해서 처벌하고
권순일. 이 사람이 저기 뭐 김만배라는 사람이 8번 만났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 이재명의 허위 사실 그 대법원 판결 이 사람이 막아줬잖아. 맞아요. 그것도 처벌 안 근데 해요. 권순일 제대로 처벌했어 봐. 그렇죠. 근데 권순일 그 제대로 처벌했으면은 오늘날 허위 사실에 대한 어떤 판례들이 만들어지겠어? 이런 판례들이 나오겠어? 그리고 뭐 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뭐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길게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길게 얘기할 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윤석열이가 구속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석방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에 있어가지고 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 확고하게 어떤 그 정립하는 뭐 그런 계기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오히려 뭐 지금까지 어떤 그 뭐 인권을 얘기하고 또 뭐 어떤 그 뭐 정의를 얘기했던 그런 좌파들이 범죄자는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반인권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정의롭지 못한 그런 주장들을 막 뱉어낸단 말이야. 그러나 어쨌든 사법부가 어떤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 높게 평가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탱자라 공영방송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2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형법에 있어가지고 이 과잉 해석에 대한 금지, 그러니까 유추 해석.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거지. 이것을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볼 수가 없더란다거나, 혹은 뭐 이재명이가 본 사진이 이제 4명이 이번에 저기 뭐지 윤석열 그러니까 뭐 마흔역 임명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흘간 단식 농성한 부산의 박수정이라는 국회의원, 이 사람이 만든 사진이거든. 그 4명의 사진. 그래요? 괜히 10명 있는 사진 잘라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이 만든 4명 해가지고 그 사진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사건이 시작된 거야. 괜히 4명 사진 그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이재명이가 그거 보고 그거 한 거냐. 김만배 돌아가신 분이랑 내가 뭐 골프를 쳤다라고 뭐 얘기를 뭐 하는데 뭐 이거 4명 사진 이거 조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골프를 쳤다고 얘기한 거냐,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거냐, 그 골프 친 사실이 있다고 얘기한 거냐, 없다고 얘기한 거냐,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저기 재판부는 그거는 골프를 쳤다는 그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번에 재판부는 뭐 귀에 걸면 귀 걸고 코에 걸면 코 걸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확장 해석을 하지 마라, 유추 해석을 하지 마라,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실대로 해석을 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이 판결 자체도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법치주의를 그러니까 바로서는 우리 계기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면은 억지 해석이고, 이 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게 뭔지 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재판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죠. 기준이 없고, 그렇군요. 누가 봐도 이재명이 그 돌아가신 분들이랑 같이 호주에 갔었고, 다 아는 사람이고, 그 호주에 가서 골프를 쳤고, 그러니까요. 백현동도 마찬가지. 그리고 백현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백현동을 개발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이러저런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를 내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보여왔던 행태에 비하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 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세상이 다 아는 일은 사법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면 나는 그 사법부가 모르는 거라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판결할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치는. 사법부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요. 아는데 8대0을 했을 때 있잖아요.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때 아니 막 어떻게 그 정당한
박근혜 뇌물 안 받은 것도 알고 모두 다 그런 정당성이나 그런 게 다 엉터리고 한데도 8대 0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두 명 정도. 그런데 결과는 8대 0이었어요.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누가 봐도 뇌물 받은 게 아니고 재단에다가 돈을 출연한 건데 최순실이 뭐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 해도 최순실의 비리 저지른 측근들이 비리 저지른 사람이 아들까지 비리 저지르고 아들까지 구속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대통령이 최순실이 조금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분명히 그거는 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8대 0으로 탄핵이 됐거든. 그리고 왜냐면 사법부라는 걸 믿었어요. 그때는 사법부는 상식에 의해서 사실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했는데 세상에 그것도 8대 0으로 탄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법부라는 거는 완전히 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데 사법부가 양심과 어떤 자기 그 개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우리는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하고 정치하고 지금 한 팀이에요. 한 팀. 어떤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 오늘 우리 아침에 이야기한 그 이문혁 씨 박근혜 대통령 나 안 좋아하니까 뭐 탄핵이 되든지 말든지 나 그 불만이 없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죄를 안 지었으면 벌을 안 받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 내 좋아하는데 저기 통과 안 좋아하는 그건 깡패잖아. 깡패 지나가는 눈빛을 왜 나 그렇게 쳐다봐도 저 패잖아요. 그거는 지식인이 아니라 깡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또 죄를 안 지었으면 벌을 안 받는 우리 가장 베이직인데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사법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사법부는 그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사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헌법 103조에 이제 보면은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헌법과 법률은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 그 양심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헌법 법률 정해진 거니까 그 양심이 다 다른 그 거지. 양심이 서로가 다 다른 거지. 다른 양심.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씨 재판의 경우에는 1심 판사의 양심이 나쁜 거야, 2심 판사의 양심이 불량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얘기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위법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것이 그 헌법 준수에 의지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탄핵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도 봐봐. 그 구전구표라고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뭐 예컨대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또 그 이전에 어떤 그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검사들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뭐 등등 탄핵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그랬어. 그건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없는 거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거야, 위배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그런데 파면할 필요는 없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럼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으면 파면이야.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벌. 그런데 그 죄가 가볍다? 그러면 가벼운 죄는 저질러도 돼? 그러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이게 노면 때 시작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탱자로 보는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공직선거법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형을 받게 된 범법 행위가 뭐냐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친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무엇인가를 했다는 혐의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여론조사야. 그 여론조사 맞아.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느냐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거 한 사람이 민정수석이 그럼 당연히 대통령에게 뭐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유죄. 이게 선거 운동에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또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그래도 2년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2년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판사냐고 그런 새끼가. 아니 여기서 그 놈의 양심은 뭐야? 그런데 봐봐 똑같은 죄를 노무현한테 적용했다고 생각해봐. 그때 뭐라고 그래? 노무현이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그랬어. 그럼 노무현이는 죄를 졌는데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결정한 거고 박근혜는 죄를 진 증거는 없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유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당내 경선 과정에 여론조사라는 걸 했다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 위반, 이거 등등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2년을 때렸단 말이야. 근데 노무현은 대놓고 선거 운동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했고 열린민주당 그 사람들 다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놓고 얘기했다고.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 사람은 선거 운동에 이르렀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봐 황운하나 송철은 뭐야? 그러니까. 얘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다만 증거가 없어잖아. 그러니까 무죄잖아. 그럼 박근혜는 아무것도 없는데 닌 대통령이니까 유죄야 그냥? 보고받았겠지 이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제2의 묵시적 청탁의 경제 공동체인 거야.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묵시적으로 여론조사를 보고를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친박이랑 박근혜랑은 정치 공동체인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박근혜 죄. 그래 박근혜니까 한 주이겠지. 박근혜 죄야 그냥. 그 제목이 그냥 박근혜니까 죄, 대통령이니까 죄. 윤석열도 마찬가지지. 그 박근혜 공직선거법 징역 2년 때리는 게 윤석열인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봐. 지금까지 드러난 녹취를 보면은 자기는 내가 상인한테 말할게라고 했는데 자기는 윤상현이가 공청관리위원장인 것도 몰랐고 자기는 누구야? 그 지금 비서실장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청관리위원장인 줄 알았다. 그렇게 대놓고 대국민 다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잖아. 기자간담회에서. 근데 요즘 나온 녹취를 보면 쭉 뭐야? 그 쭉 밑에 보면은 그래 상인이 걔가 공청관리위원장이잖아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모든 게 확실한 그 죄들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진짜 다 자명하게 드러난 죄들이거든요. 뭐 계엄을 그러니까 나는 그래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과정에서 박근혜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그 징역 5년 사는 그 과정에 무수한 불법과 무수한 그 엉터리 재판과 무수한 엉터리 같은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깡그리 무시해가지고 그냥 인신감금을 한 그 과정을 우리가 겪었는데 우리 또 보수 대통령을 탄핵한 보수 우파들 있잖아. 우파들 아주 뭐 좌파들은 말할 거 없고 훌륭한 검찰 윤석열도 훌륭한 검찰이었고 아무 자기네들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우파의 우파의 지식인 내지는 엘리트라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막 하늘이 쭉 무너질 듯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깨소금이지. 자기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이렇게 극도로 다르다면은 그 나는 2심 재판부에서 당연히 1심 재판부의 어떠한 것은 법률 해석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라는 지적이 나와야 할 것이고 또 1심 재판부는 나의 재판에 의해서 나는 그 법리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2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서로 간에 의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또 설령 그런 의논들이 없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예컨대 이 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뭐 1심 재판부의 의견을 쫓아가지고 맞다 해서 유죄를 확정했다거나 혹은 2심 재판부의 그 무죄가 맞다고 해가지고 무죄를 확정하면은 그 1심 재판부 판사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판사들이 매일 한 사람은 유죄고 한 사람은 무죄고 한 사람은 사형이고 한 사람은 석방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의 몰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오늘자로 인해서 오늘자로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비롯된 거지만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야.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라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개인의 자유는 그 누구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간섭을 받거나 탄압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개인들이 개인의 자유만을 내세웠을 땐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또 내가 나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또 억압하는 그런 결과가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로서 그렇죠. 우리가 법이라는 걸 만들어놨다고. 그렇지. 이걸 그게 법치주의인 거야. 네네. 그 법치주의가 바로 누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건 공화주의 영역인 거지. 근데 법치주의라는 것이 뭐야? 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그 판결을 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결과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하게끔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이유라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 헌법과 법률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1심 재판과 2심 재판의 과정 속에서 바뀐 어떤 그 사실관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로 제출된 것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증인을 출석해가지고 1심 재판과 다르게 뭐 다른 그 증언을 번복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이 틀려지잖아. 그러니까 아무 변수 없는데 그냥 판결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 그 양심이 다른 거네. 도대체 그 양심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양심이 뭐야?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조차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그것도 조차 아니라는 거는 눈에 얘기하지만 마흔이요. 이 사람은 윤석열의 어떤 그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증거로 제출이 됐고 심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들여다보지를 못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 민주당에 의해서 추천을 받을 때 윤석열을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야. 여기 어디 헌법과 법률이 있어? 양심을 떠나서. 마흔이 그 사람이 탄핵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저기 뭐지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럼 그거는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런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또 뭐 그 사실관계를 내가 그 요즘 뭐 허위 사실이면 어때? 유포하면 어때? 무죄인데. 그다음 뭐 출마할 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마흔여기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윤석열 탄핵에 그렇죠. 탄핵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마흔여은 그냥 윤석열 탄핵이잖아. 마흔여의 양심은 윤석열 탄핵으로 정해져 있어 이미.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사법부의 몰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화국이 몰락한 거야. 공화주의가 몰락한 거야. 이제 어느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아.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법은 특정한 개개인의 특권을 가진 개개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난 거야.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이 이제 이재명 씨의 오늘 이제 2심 판결에 대한 우리 이제 생전화 공영방송에 콩가는 소리였고 그동안 생전화 공영방송은 이재명 씨가 오늘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앞으로의 어떤 전국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운영자님 예측이 틀렸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 틀렸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 이후부터 있잖아요. 나라가 뒤집어진부터는 우리 운영자님이 그 정치 일정에 있어서 거의 다 정치 분석이 맞았는데 지금 나라 뒤집어지고 난 뒤부터는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거는 이 그간의 과정 속에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또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예측이 발생하는 건데 이재명 씨가 그 돌아가신 그분을 몰랐다. 골프 안 쳤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고 허위 근데 사실이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변수가 아닌 거야. 이게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건 변수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거는 통제된 변수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다. 그건 사실인 거지.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아유, 세상에. 이재명이가 이 협박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도 자기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거는 그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어떻게 혹시 이게 바뀔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그거는 수가 없는 누구도 거- 생각할 수가 없는 생각할 거지. 수 없는 거죠. 이건 좌와 우를 떠나서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재명 딸랑이들, 개딸들은 이재명의 무죄를 믿고 싶었겠지. 그리고 우파들이라고 얘기하는 요즘의 그 극우들은 이재명의 유죄를 확정시켜 놓은 거겠지. 하지만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재명이 했던 발언들만큼은 틀림이 없는 거 아니야. 무엇으로 틀림이 없다?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 맞지? 그래서 이 거짓말을 왜 했다? 자기 당선을 위해서. 그러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또 이 변수가 2심 재판부에 가지고 박살나 버렸는데 이 통제된 변수가 더 이상 통되지 않게 돼 버렸는데 앞으로 앞날을 어떻게 예측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항상 있어야 될 것, 항상 변함없는 어떤 진리 속에 그 정해진 것 속에서 변수를 조정해가나 통제해가면서 변수에 감안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앞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살아나가는 건데 내일 갑자기 뭐 하늘이 뭐 꺼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있어야 될 일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아까 그 애꿎은 또 한 번에 목숨이 희생됐는데 그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근 주유소라든가 뭐 땅 꺼짐 현상이 있다, 뭐 어떤 그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신고가 이미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변수야. 근데 그 변수들을 적절하게 오퍼레이션 했을 때 보면은 이게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을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변수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인근에서 뭐 지하철 공사를 하건 무슨 공사를 하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임마 그 뭐 잘 모르는 거야라고 그 변수를 무시했을 때는 땅 꺼짐 현상을 예측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변수들을 통제해낼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는 건데 이번처럼 이 변수를 더 이상 통제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도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배는 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맞아요.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어.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상식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탱자라 공영방송은 이재명 씨가 참으로 잔인한 종말을 맞는다. 왜 잔인한 종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윤석열의 탄핵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선고가 이루어진다면은 2심에서 설령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미 윤석열이 탄핵되어지고 난다면 대통령 선거라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 대통령 후보로 뽑는 경선에 이르게 되는데 이미 경선에까지 참여한 사람이 2심에서 유죄가 됐다고 해가지고 너 대통령 선거 나오지 마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먼저 유죄가 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그러면은 이재명 자체가 더 이상 어떤 저희가 어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나설 수 있는 동력이 일 것이다. 특히나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424억 원의 국고 보조금, 국고 보전금, 선거비용 보전금을 다시 자기들이 이제 국고에 환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424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재명으로 하여금 너 출마하지 마라. 라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위협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해왔었는데 이미 뭐 공직선거법에서 오늘 이재명 씨가 뭐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뭐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고 지금 아무것도 뭘 알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냥.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근데 네, 말씀해. 결론을 내리기를 제가 먼저 하고 결론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근데 그런 건 예측 가능한 불가능한 나라가 됐지만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법부가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엉터리라는 걸 윤석열이 가가지고 이제 이 탄핵 헌재 가서 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헌재가 엉터리라는 게 다 스스로 드러냈잖아요. 그 나는 이제 사법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이라든지 순 엉터리였잖아요. 뭐 경제공동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짓만 했잖아. 선거법 위반도 그렇고 이제 나는 사법부가 스스로 우리는 엉터리다. 우리의 판결은 엉터리다. 우리는 엉터리다. 라는 걸 스스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정해서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되는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기대하는 바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어지고 또 이제 그 재판을 받고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그 수많은 어떤 이 이른바 어떤 이 진짜로 어떤 사법농단들 문재인, 윤석열, 김명수, 권순일, 또 박영수, 또 김수남 맞아요. 그게 무슨 검사 판사예요. 그게 깡패들이. 이런 작자들에 대한 어떤 그 사법농단들을 이제 목격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시점이 이르러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법부가 어떤 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어떤 그 보루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맞아요. 라는 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법치를 파괴하는 곳이에요. 사법부가. 왜냐하면 법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민들, 우리 국민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법을 지키고, 아니 장차관들 청문회 할 때 한번 보세요. 밀린 세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국부터 해가지고 무슨 세금?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국민들은 뭐 조그만 거 하나도 체납될까봐 득들같이 탁탁 내고 살잖아요. 그리고 의료보험 정말 내기 싫지만 다 내고 살잖아요. 우리 김건희 씨 7만 원 의료보험 낸다면서요. 그러니까 돈 뭐 몇십억 쌓아놓고. 이명박도 그 건물 가지고 한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그때 시작된 거. 이명박도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장차관 한다는 사람들 뭐라는 사람들은 법을 다 안 지키는데 우리는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법을 파괴하는 곳이 사법부가. 대법관 중엔 자기가 일반 시민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주민등록법 위반 저지른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대법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누가 벌하냐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대법관한테서 벌 받는데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른 대법관은 누가 벌을 주냐고요. 그러니까는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을 하든지 국민 소환제를 해가지고 대법관을 끌어내려 버리든지 이 사법부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는 그때를 기점으로 피크아웃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왜냐면은 그 모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 과정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는 거니까 그 거짓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또 많은 거짓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 많은 어떤 그 거짓을 만들다 보니까 기본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기본이.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인이 저렇게 무기력했던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좀 그 뭐야 그 북한의 김정일 그 뭐야 무슨 궁전에 가서 그 김정은이 목을 따올 수 있나? 거기서 시민들이 만약에 나타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조차 들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아니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교각 하나 위에 얹는 걸 못해가지고 그걸 붕괴시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 거죠. 지금 온데 산불 나가지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본이 무너져 있는 거야 기본이. 맞아, 기본이 다 무너지고 있어. 왜 기본이 무너져? 다 거짓에 쌓여져 있는 성이니까 이렇게 기본이 무너져 있는 거지. 맞아요. 사법부도 기본이 무너져 있으니까 맞아. 이놈은 이놈 양심은 이따위고 저놈 양심은 저따위가 되는 거지. 기본이 그 양심이 없어져 버린 거지.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야 임마 네가 여기 사표 내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려 했는데 내가 뭐가 되게 했어 이러고 있고 그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자기 그 대법원장 관제급이면서 말이야 손주들 놀이터 만들고 말이야. 그럼 처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들 딸 아니 그 어. 자기 아들이랑 그 며느리 저기 관제 들어와서 살게 하면서 말이야 재테크 그 그러니까 아파트 저기 그동안 뭐 그리고 해가지고 재테크하게 만들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대법원장 아,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김명수가 그런 짓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 사법부의 어떤 그런 온갖 짓이 아무 처벌이 없어요. 처벌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때 어디 강원도 춘천인가 여기서 이제 그 판사하다가 고속버스 타고 왔다고 자랑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놈이 또 하나 있어요. 이준석이 당대표 된 다음에 따르릉 자전거 타고 국회 출근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오늘은 양심은 없어졌다. 양심은 없어졌다. 헌법과 법률은 그대로인데 판단이 틀리잖아. 그럼 어떤 놈에도 양심이 없어진 거야. 음. 이런 날이 됐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양심을 지키면서 삽시다. 네, 봅시다.